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민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올 때마다 시장이 또 올라간다. 오늘도 시장이 또 올라가네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눌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현재 1.06% 지금 올라와 있고 코스닥 지수 바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는 좀 눌리긴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0.8%가 올라왔었죠. 오늘 역시 0.4%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와서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면, 네, 그럼 계속 나오고 싶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딱 타이밍이 맞게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좀 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은 지난 6월 달의 흐름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그 시장 분위기, 6월 달하고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눈으로 지금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지난 6월 달에 시장 분위기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 하락 폭도가 비슷했고 지금도 역시 이제 밀리고 나서 약간 횡보하고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중간 흐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난 6월 달하고 비교를 했던 건 뭐냐면 시장이 상승 흐름 안에서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역시 상승 흐름 안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지난 6월 달과 비교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어요. 지금은 결국 이제 상승 흐름 안에 있는 조정 국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어제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 시장 전체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져서 이제부터 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뭐가 움직여야 됐을까요? 바로 원달러 환율이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어제 이렇게 1조 6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지만 결국 원달러 환율의 반응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에요. 어제 잠깐 올라왔지만 결국은 0.3%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빠지고 있죠. 그리고 수급도 역시 체크를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 어제처럼 그렇게 계속 팔고 있습니까? 어제처럼 팔고 있지가 않아요. 즉 어제 단발성 해프닝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우리가 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과감하게 지금 베팅을 해야 될 때다. 또는 지금 시장이 앞으로 3,000포인트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시장은 지금 급락이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그날에 대한 어떤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결국은 이 정보가 쌓이게 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 결정이 지어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그런 흐름은 지금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선물 쪽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 쪽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결국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없었고요. 자, 기간별로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 역시도 계속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다. 자,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면 그때가 어찌 보면 좀 위험 신호가 되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것도 외국인들 선물 쪽이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 오늘도 선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4,9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을 앞으로를 너무 생각하고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저는 지금 하루하루의 흐름을 보고서 지금이 팔아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지금 사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시기인지 이걸 여러분께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또 조언을 드린다면 시장은요 아직 하락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두려워할 필요는 아직까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도 6월 달에 조정,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6월 달에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많은 얘기가 있었죠. 시장이 이제 급락이 신호다. 더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많은 수익을 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만약에 실수였다면 이 실수가 만약에 반복이 됐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그건 실력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가시면 돼요. 지금은 상승장이고요. 상승장 안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 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시초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초가 올라갔다 막 떨어지죠.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갔다 밀릴까요? 그만큼 시장은 좀 갈증이 있는 장이에요. 미국장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국내 증시가 또 홀로 또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일까요? 맞아요. 지금 현재는 심각한 상황이 맞지만 주요 국가, 올라가고 있는 주요 증시 대비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그 나라 대비했을 때는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느 시점에부터 올라갈지 그걸 그 시점을 지금 현재로서는 조율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또 내려가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자리 잡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시장 여전히 상승장에 목마른 장이고 지금 여전히 종목을 팔아야 될 장이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 전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수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만약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 예를 들어서 뭐 치료제 관련, 아니면 마스크 관련주, 또는 이제 비대면 관련주, 이런 종목들만 시선이 계속 간다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잠시 쉬세요. 만약에 내가 주가가 지금 최근에 조정 나오면서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있었던 종목이 더 메리트가 있어졌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 상태다. 그러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죠. 하지만 시세를 쫓아서 가시는 매매는 지금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어떤 이제 전략으로 제가 제시해드린다면 지금은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지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좀 관리해 나가자.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면 얼마든지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급한 마음을 잠시 좀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예.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NEW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800원이고 총 비중은 40%요. 4,800원이시고요. 네. 비중이 비중이 40%라고요. 예, 예, 예. 자, 4,800원에 매수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아니, 원래는 5,6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중간에 그 반도 이슈 때문에 매수를 했던 건데, 네. 많이 떨어져서 추매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추매를 했다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매수하셨던 가격이 얼마인가요? 5,600원이요. 5,600원이요? 네. 5,400원인가 5,600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영화 반도. 예. 그 이슈로 인해서 주식을 매수하셨다. 그죠? 네, 네. 네, 그 당시에는 사실 괜찮았어요. 시세도 네. 괜찮았고, 그렇죠. 혹시 반도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사셨는데 왜 안 보셨어요? 하나도 그것 안 때문에 봤어요. 사셨다. 그래요. 네. 지금 가정에서도 이제 결제해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자, 지금 뉴라는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요번에 재확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주로 거론이 된 종목이기도 해요. 그죠? 예. 극장들이 이제 개봉을 다시 한번 시작을 했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또 2차 감염 사태가 발생이 돼서 네. 결국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까지 격상이 됐어요. 네.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 쪽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처음에 매수할 때가 좀 비싼 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금 추가 매수해서 4,800원까지 내려놓으신 거고요. 예. 중요한 건 현재 궁금한 건 이 기업을 지금 가져가서 과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추매를 해서 낮춰가지고 나중에 빠져나와야 하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하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조급하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추가 매수를 처음에 이제 5,000원대 매수하셨고 추가 매수를 하신 가격 기억하세요? 얼마에 추가 매수하셨어요? 4,000
4,300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4,300원이요. 예. 4,300원에 매수 이게 떨어질 때 매수하셨나요, 그때? 예. 좀 더 지켜보지 그러셨어요.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좀 아쉽죠. 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예.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죠. 만약에 네. 이때 매수하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때 매수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4,000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네. 개인투자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비중이 많은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비중이 작은 종목들은 막 올라가고 예. 많이 올라가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기 때문에 그래요. 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사요. 그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 예. 떨어진 종목 쪽에 이제 비중이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라는 건 사실 떨어졌을 때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정말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정말 유명한 투자자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투자자들은 떨어질 때 그 물타기라고 하죠, 이걸. 그죠? 물타기를 안 해요. 오히려 불타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왔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저는 추가 매수는 이미 한번 하셨기 때문에 비중 40%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종목이 또 당분간 또 안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비중은 늘어나고, 내가 왜 이 비중 많은 종목은 또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못 버텨요. 그렇게 되면. 예. 예. 그 다음에는 좀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예. 가져가세요. 예. 결국은 이제 사실 그 영화 산업이 예. 올해 이제 상반기에 원래 이제 예정되었던 개봉작들이 많이 있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예. 6월달 이후로 연기가 됐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반도도 그렇고 상영화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 또 이제 터진 거잖아요. 예. 네. 예. 예.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진정이 되면은 영화들은 또 개봉작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올라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보유하고 계셨다가 저는 최근에 이제 고점 자리가 한 6,500원 정도였거든요. 예. 예. 저는 목표 주가는 6,000원까지는 보셔도 돼요. 네, 예. 그러니까 6,000원 정도까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예.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6,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연결되셨어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주셨나요? 네,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요. 네, 일진다이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는 12,100 일어나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자, 시청자분 지금 전화 통화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TV 볼륨은 줄이시고요. 예. 전화로만 죄송합니다.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을 말씀하셨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데. 20% 정도 되세요? 네. 이제 좀 대화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일진다이아, 지금 현재 12,000원대 매수하셨으면, 네. 12,000원 맞죠? 네. 이거 유정 받아갖고 그런 거. 이거 한참 됐어요. 한 몇 년 됐는데. 몇 년 되셨죠? 네. 오, 잘 오셨네요. 중간에 막 팔고 싶었죠? 중간에 안 그래도 나는 네. 문금은 해보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잘 버티셨어요. 글쎄, 그렇게 됐네. 네. 혹시 매수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매수 시기가요? 네. 언제쯤인가요? 올해인가요? 저요? 네. 몇 년? 아니요, 저는 이거 한 몇 년 됐어요. 2017년 뭐 그 정도인가 봐요. 잘 가지고 오셨어요. 16년인가 4년간 그 정도 했을 거예요. 한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2016년. 네. 네. 물 타고 해서. 네, 오래 그 정도 됐어요. 받고. 네. 네. 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중간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막 주가가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아마 고민이 좀 되셨을 거예요.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고. 네, 아마도 지금도. 네, 고민되시죠? 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게 또, 일진 복합소인가? 네. 그게 내년에 상장을 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상장을 하면은, 이게 조금 안 떨어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말이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내년에 이제 상장에 대한 소식이 있다라는 걸 이제 시청자분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도 반영은 안 됐을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됐겠죠. 이제 그죠? 궁금해서 이제. 네. 어느 정도 분명히 좀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이제 이 기업은 3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온 건데 그 6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앞으로 상황은.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시장에 충격이 오면 이 종목은 또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너무 약간의 좀 가까운 미래면 모르겠는데 좀 약간의 기간이 있는 미래는 너무 그걸 믿고서 갈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상황에 맞게 가셔야 돼요. 네, 제가 볼 네. 때는 일진다이아는 사실 여기서 팔아도 후회가 될 거고 안 팔아도 후회가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결단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다면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저는 네. 지금은 절반은 파셔야 돼요. 일진다이아는. 한 7만 원까지는 안 가겠어요. 이게 6만 9천 원까지 왜냐면 갔었는데.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강연회 할 때 어떤 분을 봤냐면요. 어떤 주식을 2만 원대 사셨어요. 근데 1년 후에 이제 4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안 팔았어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보니까 2만 원이 된 거예요. 본전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또 2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안 팔았어요. 그래서 또 1년 후에 만 얼마가 된 거예요. 손해죠. 그렇게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끌고 오셨는데 결국은 지금 손해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주식은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한 반만 그러면 매도로 칠까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일진다이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네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렇죠. 갑자기 기업들도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면 저는 절반은 팔았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미 수익이 낮은 상태에서 수익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아쉬워서 또 못 팔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딱 잡고 가셔야 돼요. 기준을. 음. 저는 지금 일진다이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반 있죠. 절반은 지금 파시고요. 네. 절반 가격은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을 한번 지켜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51,900원 있죠. 네네. 51,9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조금 더 끌고 가는 거예요. 7만 원까지. 아. 네. 그런데 51,900원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그때는 나머지도 그냥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기준을 잘 잡고 하시면 되고요. 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수고하십니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아주 옛날에 사놨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 혹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매수계가 12만 2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요. 아, 12만 2천 원이요? 네, 비중 15%에? 예, 예.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기대를 좀 하셨죠? 예, 그랬는데 그냥 네.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딱 팔려고 생각하셨죠? 근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수를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볼 때 2018년쯤에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됐어. 2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저 가격에서 지금 떨어진 게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4만 원 아래까지. 그죠? 그래, 그때는 무서워서 이 주식을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 주셔야 돼요. 아, 네. 중요한 시기에 전화 주셔야죠. 아, 그리고 이번에도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번 눌렸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밀렸을 때 이런 자리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전화를 주셨어야 돼요. 아, 이렇게 9만 매수하고 나서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여기서 올라오려면 얼마나 많이 올라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이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올라갈 때 그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이 장기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방치하신 거예요. 방치. 아시겠죠? 예, 예, 방치했어요. 그러니까요. 방치만 안 했으면 아마 수익이 컸을 거예요. 예. 여기서만 근데 샀어도 이번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네. 얼마까지 좀 떨어지면은 조금 더 살까 하고요.
이제 와서요. 좋은 시기 다 놓쳤는데 이제 와서요. 네,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네. 방송 혹시 그 자주 보세요, 이 방송을? 예, 보고 있어요. 자주 보셨으면은 왜 안 사셨을까요? 그때 지난해? 그때는 이제 딴 종목에 이제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돈이 그래요. 없어서 못했어요. 아, 참 아쉽네요.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예, 타이밍이 네. 안 맞았어요. 지난해 말부터 계속 세트리온 3인방 좋다는 얘기 계속했죠, 그죠? 네네. 올해 봐야 된다고 얘기 계속 했었던 거 들으셨죠? 예, 예. 그렇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보유 갖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 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어, 그래서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데 네, 얼마 이미- 뒤에 팔아서 네. 또 이렇게 더 추가를 해야 되나? 네, 이미 지금은 사실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기업은. 네. 그리고 네.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거의 고점 자리, 이 부분이 살짝 못 미쳐서 떨어진 거예요.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거예요. 아, 네. 이게 그래요? 하락으로 간다기보다는 아마 여기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얼마 네. 때까지요? 그런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미 아. 가격 메리트는 끝났어요. 아, 그래요? 가격 메리트가 있던 구간은 이미 지났잖아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수 가격 있죠? 네네. 그 가격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생기는 건 8만 원 아래, 80만 원 아래예요. 아, 8만 원 아래? 네. 그 전에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면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 12만 8만 원이 원 매수가면, 아래? 네. 예. 12만 2천 원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아, 네. 시간을 아. 좀 투자 더 하셔야 돼요. 아, 네. 중요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최소한 지금 12만 2천 원이라는 가격까지는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는 봐야 되고요. 지나면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길게 가요. 그러면 더 그러니까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많이. 지금 보면은 정말 시기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죠. 그죠? 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이제 뭐 떨어지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올라가서 좀 부담이 돼서 못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기 기다렸는데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주식은 이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클 때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그냥 가져가세요. 12만 2천 원 오면 추가도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야 그렇죠. 되겠네요. 가져가셔야 돼요. 조금 만약에- 오르면 팔고. 네. 8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 조금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나중에 12만 2천 원 오면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솔리드 솔리드 11,600원에 50%요. 11,600원에 50%요. 예, 예. 사실 뭐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정말 잘하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예. 따라붙으셨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열흘 좀, 얼마 됐나, 좀 됐을 거예요. 며칠 정도 되셨다고요? 8일? 한 10일, 아, 그래요? 그럼 이때 사셨네요? 예. 아, 이때 사셨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올라와서 이제 수익이시군요. 예, 예. 아. 근데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이때 사신 거예요? 뭐, 5G 관련 솔리드가 뭐, 좋다고 이래가지고 사봤습니다.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별로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죠. 네. 예.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처음 생각할 때,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요. 주식 예. 투자는 정말 빠르게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서 크게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꿈을 안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솔리드라는 기업을 이 밑에서 그냥 다 사놓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예. 꼭 올라가면 보여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업을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 또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업은 이번에 그나마 좀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5G 관련주들, 이번에 또 시세가 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세가 전망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기업은, 매수하고 나서 매수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투자자분은 지금 오래 안 되셨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신 지? 그렇죠? 예. 그러면 대응이 잘 안 돼요. 즉, 이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손실해서 팔게 되는 경우가 또 생겨요. 예. 지금은 12,000원, 자, 목소리가 좀 줄어드시네요. 괜찮아요. 네. 예, 예. 네, 12,000원만 손절가 잡으시면 돼요. 12,000원. 12,000원. 네. 예. 12,000원 왔을 때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12,000원 밑으로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땐 파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12,000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났을까요? 많이 안 났죠. 그렇죠? 예, 예. 네. 14,000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네. 14,000원. 14,000원 넘어가면 그때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위에 있는 종목은 좀 빠르게 대응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카카오요. 카카오 네, 36만원에 50%요. 36만 원에 50%요. 예, 예. 36만 원. 이 국민주가 돼 버렸어요. 카카오가. 예, 예. 사실 카카오를 매수할 때도 약간 이제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았나요? 아, 한번 25만원에 들어가서 네. 예. 수익을 남기고 한번 팔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25만 예, 원에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한번 냈고 그래서 자신감이 네. 또 붙이셨군요. 아, 예, 예. 또 확신도 생겼고. 예, 예. 맞아요. 지금 카카오가 사실 주가가 정말 괜찮아요. 그죠? 주가 예, 잘 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좋다고 하고, 거기다가 예. 이제 비대면 테마주, 이기도 하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카카오는 이제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쉽게 주가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회사 상장 이슈까지 더해져서.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카카오가 지금 현재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기업의 네. 주가가 과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과거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그죠? 예, 예, 예. 네,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예. 처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처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느 가격이 고점일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에 그 게임즈가 상장이 되잖아요. 네, 카카오 게임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장이 되면은 카카오가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어떻게 될지 그걸 몰라갖고. 예, 예. 지금 보시면 이제 그 SK 바이오팜 아시죠? 예, 예, 예. SK 바이오팜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7월 2일 날 상장이 됐어요. 예, 그죠? 이때 보면 주가가 상장되고 나서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예.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이 상장됐을 때 이 전에 이 관련 종목들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좀 전에는 좀 올랐었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SK 증권 한번 볼게요. SK 증권도 지금 그 당시에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근데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결국은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상장 이슈까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 카카오는 이제 국내에서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예요. 예. 카카오톡 이용하시죠? 예,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 가까운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카카오톡이 이제 한 가지 어떤 그 성장의 제약이 걸렸던, 성장의 제약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이 기업은 국내에서 국한돼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성장의 제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카오는 이미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국내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올라간다. 주가가 더 이상 위쪽으로 현재 주가가 40만 5천 원인데 앞으로 50만 원 간다, 60만 원 간다. 그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정리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만약에 네. 좀 아쉽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세요. 예, 잘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영진약품이요. 자, 영진약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575원에 9%요. 8,579원.
75원. 75원에 9%요. 예. 8,500원. 혹시 예. 언제 사셨어요? 2017년에 한 번 사고, 네. 또 2018년들에 또 물타기 한번 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이제 혹시 오늘 사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오늘 사시고 나서 바로 전화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되셨는데 어쨌든 추가 매수해서 오늘은 이제 매수가까지 왔었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안 파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놓쳤죠, 사실은요. 아, 못 팔았다고요? 예, 예. 팔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상한가로 걸어놨어요. 아, 상한가에. 예. 아쉽네요. 29.18%까지 올라갔는데. 네.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라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결정이 딱 났을 때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영진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 가격을 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안 팔았던 게 다음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영진작품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9%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지금 위쪽으로는 8,500원만 넘어가도 8,575원이군요. 그럼 9,000원까지 보셔야죠. 네. 예. 9,000원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9,000원 지금 아직 코로나19 이슈가 아직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도 아직 흐름이 또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영진작품은 지금 뭐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그냥 흐름이 꺾인다고 보진 않아요. 잠깐 눌렸다가 또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9,000원까지 보시고 예. 뭐 9,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뭐 10,000원을 목표 주가로 잡으셔도 되고요. 예. 네, 아니면 수익에서 그냥 9,000원 넘어갔을 때 수익 실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감사합니다. 뭐 위로 올라갈 때 계속 위쪽으로 걸지 마세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팔아야지 하면 그냥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네, 저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DB 하이텍이요. DB하이텍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6,400원에 30%요. 36,400원에 30%요. 예, 예. 최근에 사셨군요. 전에 사서 한 2만 원대 초반에 사서 수익 좀 보고 네.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이번에 어쩌 오늘 특히 많이 빠지네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들어간 거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혹시 운전 중은 아니시죠? 예, 예, 예. 네. 자, DB하이텍은 이제 항상 우리가 또 과거에 수익을 냈던 종목을 또 잊지 못하고 또 다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기업을 지금 처음에 매수했을 때가 얼마라고 하셨죠? 26,650원. 26,000원. 그 정도 가격대면 사실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지금 보면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 4만 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면 약간의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이제 DB하이텍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상황과 지난 2019년도의 상황 비교해 본다면 사실 어느 때의 상황이 더 좋았을까? 저는 지난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예.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예.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점을 뛰어넘고 올라갔어요. 네. DB하이텍은 가지고 계신다면 물론 수익이 날 거예요. 하지만 매수 시점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작정 끌고 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기간도 몇 개월이 더 걸리거나 또는 주가가 또 밀려서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네. 뭐 이 기업을 얼마나 들고 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 실적도 좋고 네. 뭐 TV에서 추천해서 이제 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물타기를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아, 물타기까지. 예, 자, 제가 예.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원래 주가라는 게요. 이제 주가라는 거 실적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예, 예. 이게 지금 보면,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원래 이제 실적이 막 좋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실적이 좋은 예. 기업들. 그럼 주가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실적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도 주가가 확 먼저 선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올라가는 경우. 그럼 나중에 이 기업은 주가는 떨어집니다. 실적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는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DB하이텍이라는 기업도 실적은 분명히 반영이 된 거예요. 이 기업은. 실적이 좋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실적은 어떨까?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지금 국내 확산 완전히 이제 종식이 된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오겠죠. 그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실적은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길게 가져간다. 맞아요. 근데 길게 가져간다. 아래에서부터 길게 가져가는 거하고 위에서 사서 길게 가져가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을까요? 아래에 사서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애초에 사서 안 팔고 계속 가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DB하이텍은 길게 보신다고 하니까 제 기준에서 길게 본다는 건 최소 1년 정도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면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가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34,000원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45,000원 내지는 5만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네. 대신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감내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하시면 손절가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손절가는 33,850원이에요. 네. 이걸 지키고 나중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끌고 가겠다. 뚝심 있게 가겠다.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33,850원. 네.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종목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굿바이 코너 가겠습니다.